네, 안녕하세요. 노조가 만난 사람 28번째 게스트는 정치부 국회팀의 막내 맞나요? 이제는 막내에서 아니군요. 벗어났습니다. 자, 김문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정치부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김문영입니다. 그러면은 출입은 국회고 네. 국회 안에서도 주로 어디를 출입하시는 건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원래 지난 총선 때 2016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새누리당 잠시 한 달 정도 아. 출입하고 그때 파견 형태로 왔었거든요. 총선이라. 맞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총선 결과 나오고 20대 국회 시작하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출입이 돼서 지금까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사건팀 기자였다가 네. 총선 때라 이런 일 많이 필요해서 정치부로 파견이 갔었는데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예 정식 인사가 나서 정치부 기자로 쭉. 그럼 정치부 기자라면 몇 년 찬 거예요? 지금 만 2년 반 정도 좀 지났어요. 한 부서에서 사실 2년 이상 있기가 쉽지 않던데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이 특종 제조기 우리 국회팀의 특종 제조기라고 할 정도로 워낙 이렇게 발군의 실력을 보이다 보니까 아마 오래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라고도 같은 팀에서 잠깐 근무하셨었죠. 네. 저도 근데 지난 그 대선 기간에 민주당 출입기자로 같이 출입을 했었는데 저희가 또 그 대선 끝나고 나서 국정기획위원회를 같이 출입했잖아요. 네. 그때 또 단독하셨던 게 있죠. 워낙 또 단독 기사를 많이 쓰셔서 어떤 내용이었죠? 그래 그때 범기 선배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제가 제가 그때 팀장 국정이 네. 몇 명 안 되죠. 2명인가 3명밖에 안 되죠. 아주 미니 팀의 팀장을 하면서. 네, 그때 인수위 역할을 하던 게 말씀하신 대로 국정기획위인데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설계를 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때 여권 고위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창조자가 빠지고 부서 이름을 바꿀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내용으로 기사를 어떻게 쓰면 될까 범기 선배께 좀 여쭤봤었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퇴근하면서 여쭤봤었던. 그런데 그때 또 얘기를 들었던 게 과학정보기술통신부라고 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듣긴 했었어요. 근데 좀 불확실한 부분이고 대통령에게 일단 기보고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를 뺄 거다까지는 보고했다고 해서 확실한 내용만 썼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과학정보기술통신부라고 그렇죠. 명칭이 바뀌면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는데요. 초반에는 또 부인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야당의 반발을 살 수가 있어서 이제 창조자가 빠지면 아무래도 너무 색깔 지우기 하려는 게 아니냐가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인수위 끝나고 한 몇 달 뒤에는 실제 부처 이름이 바뀌었고 그 저희 보도 이후에 바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예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게 창조자는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려서 부처 이름을 바꿀 때 분명히 빠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또 뭐 미리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충 예상되는 부분들을 미리 짚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단독 기사를 쓰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번 정부는 중간에 이제 일종의 갑자기 생긴 정부라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을 못했죠. 원래는 정부 조직 개편 한번 크게 하고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에서 수없이 단독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 정부가 어느 부서가 합쳐지고 이름이 어떻게 바뀌고 그런 게 사실은 이 인수위 기관의 이른바 단독 정치부에서 이제 많이 하는 특종 기사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조직 개편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미 있는 단독을 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2년 반이나 정치부 기자를 하시고 또 수많은 정치인들과 뭐 우리 흔히 꿈이 오찬이라고 해서 점심 저녁 매일 그렇게 먹고 계신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이랄까 이렇게 꿈이 오찬을 해보면 또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과는 또 다른 또 가깝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인간적인 면도 많이 보게 되고 좀 기억에 남는 정치인이나 어떤 뭐 취재 현장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꿈이 오찬 중에서는 근데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지방선거 때 지난번에 지방 취재를 가면서 저는 최문순 강원지사를 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점이? 보통은 선거운동을 따라가게 되면 좀 형식적으로 이제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선호도가 좀 갈리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되게 소위 요즘 말로 뻘쭘한 상황이 연출될 때가 많아요. 바빠 죽겠는데 선거운동하는데 뭐 자꾸 찾아와가지고.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좀 약간 회자됐던 건 이제 그 당시에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인사를 건네는데 다들 휙휙 지나가는거나 그런 영상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저희도 따라가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삼선을 이제 도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좀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요? 네, 좀 이게 진실에게 좀 다가가는 것도 느껴져서. 이분은 제가 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팔로잉하거나 제가 지역 사안에 대해서 보진 못했지만 적어도 스킨십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압도를 하는구나. 본인을 계속 이제 저는 나쁜 감자, 뭐 불량 감자 이렇게 소개하시고 생긴 강원도는 게 좀 감자가 약간 이렇게. 네 워낙 유명하잖아요. 참고로 저도 강원도 출신입니다. 강원도 사람들 감자만 먹는 거 아닙니다. 좀 유머러스한 부분도 잘 어필되고 해서 되게 인상 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최문순 지사 취재하러 갔을 때 네.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제 지역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다. 네. 되게 소탈하고 그런 인간적인 면이 좋아 보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팀 출입 기자로 2년 반이나 계시면서 거의 기자 생활의 거의 뭐 대부분을 국회에서 하셨는데 어떤가요? 좀 타사나 다른 방송사나 종편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 국회팀의 어떤 상황 혹은 우리 회사 국회팀이 좀 뭔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아니면 회사가 이런 점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 국회팀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사실은 카메라 기자 팀에서 그 국회 풀에 들어가는 그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 올해 있었던 되게 큰 성과인데 뭐 그 외에 국회팀 입장에서 뭐 좀 이렇게 원하는 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국회 영상 취재팀에는 지상파 풀하고 종편 풀이라고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는 어느 풀에도 속해 있지 않는 되게 희한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종편으로 또 최근에 출범되긴 했지만 원래 그렇죠. 보도 채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상파 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상파에서도 원래 저희 넣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놓치면서 못 들어가고 그렇죠. 또 종편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영상 취재 기자들은 같이 공유하는 체제가 아니라 영상을 단독으로 계속 찍고 다녀야 되는 무슨 소규모 촬영사처럼 맞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바뀐 게 굉장히 큰 변화 같고요. 사실 그게 바로 전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좀 저희를 출입 거부한 정지. 사태가 있었는데 언론 만약- 탄압. 네 저희가 만약 풀단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네. 정말 함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체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들어가게 돼서 참 다행이고요. 취재하는데 취재 기자 쪽에서는 어떤 거야? 뭐 좀. 취재 기자 쪽에서는 딱히 느꼈던 불편함 같은 건 크게는 없었는데 다만 그냥 기사를 쓸 때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제 좀 어쩌다 방송 뉴스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단편적으로 써야 할 때가 많아요. 가장 최근만 해도 택시 기사분들께서 집회를 하고 이제 그 민주당이 그 입장을 듣기 위해 뭐 같이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한 게 있었는데 제가 관련 기사를 쓰면서 택시 기사분들의 요구 사항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떠한 대책까지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쭉 다 쓰고 싶었는데 기사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날 정치개혁특별위라고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또 논의하는데 그것도 파행됐다 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짧게 녹여야 되니까 그 택시 노조 그 상황을 내용을 다 제대로 1분 쓰고 30초에. 네, 그게 굉장히 아이고. 어렵더라고요. 그냥 여기도 파행 저기도 파행 같이 끝났는데 그럼 대체 뭘 위한 논의를 하다가 파행됐는지를 더 부연 설명을 못 넣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기사 길이에 좀 구애되지 않고 기사를 좀 더 세밀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게 더 아무리 재미가 없을 수 있을지라도 의의가 있는 정보라면 전하고 싶은 게 또 기자들 마음인데 또 1분 30초라는 리포트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뭐 그러면 뭐 출연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형식으로 또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좀 방송 자체가 가진 한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JTBC나 뭐 타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유튜브 채널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취재 뒷얘기 같은 거 못한 것들은 우리도 좀 그런 게 많이 좀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줘야 되겠다. 노조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원들한테 처음 등장하셨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이랄까 뭐 있으면 말씀하시죠. 저희 노조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회계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쉽지 않은 일인데 고생해주시는 번기 선배께 감사합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말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 노조원분들께서 좀
저는 MBN이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느꼈던 거에 비해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자위의 다른 분들도 뭐 또 국회에 계시니까 자주 안 들어오잖아요. 회사 들어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28번째 게스트 정치부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